이번 시간에는요, 가상 테이블인 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뷰의 개념과 함께 뷰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생성된 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뷰의 내부 구조와 유저 뷰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사용하는 이유와 뷰의 종류, 뷰의 삭제와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고요. 뷰 활용하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는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근거한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뷰를 가상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가상이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테이블이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마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뷰 테이블이다, 가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뷰는 기본 테이블에서 파생된 객체로서 기본 테이블에 대한 하나의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뷰란 보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주어진 뷰를 통해서 기본 테이블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뷰는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요.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테이블은 기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depth 테이블과 EMP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복사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이를 기본 테이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의 실습을 위한 기본 테이블을 생성하면 되겠는데요. create 테이블 해서 depth로부터 depth의 칼럼과 데이터까지 동일한 완전한 카피된 테이블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depth underbar copy as select 모든 것 from depth에서요. depth 테이블에 있는 것과 동일한 depth copy라는 테이블 하나 생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MP 테이블, 또 하나를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EMP underbar copy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MP underbar copy. 자, 어디죠? EMP 테이블로부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depth underbar copy와 EMP underbar copy라는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저희가 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생성하여 자주 사용되는 select 문을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뷰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형식이 되겠는데요. create or replace false, no false라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뷰라는 키워드를 주고 뷰 네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아스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쿼리 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 하위에 이런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with check 옵션, with read 옵션, only, read only 이와 같은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 테이블로 시작하지만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create 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as 다음은요, 마치 서브 쿼리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서브 쿼리문,
를 갖다가 서브 쿼리 실렉트 문을 이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create, 이와 같은 옵션을 주시고 뷰라는 키와 다음에 뷰 언더바 네임이라서 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 다음에 서브 쿼리문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가까로로 된 부분은 이제 옵션 사항들입니다. 자, 먼저 create or replace 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만들 때 create or replace 뷰 대신에 그냥 create 뷰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create 뷰를 통해 만들어진 뷰의 구조를 바꾸려면 뷰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반면에 create or replace 뷰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뷰가 존재해도 삭제하지 않고 새로운 구조의 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eplace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뷰를 만들 적에는 create 뷰 대신에 일반적으로 create or replace 뷰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alse 같은 경우는요, 기존 테이블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뷰를 생성하고요. 그러니까 as에서 서브 쿼리에 이제 테이블이 없더라도 뷰를 강제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 check 옵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with check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데이트 인설트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옵션들을 안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DML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with check 옵션을 주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with read only 같은 경우는요, 이 select만 가용하는 겁니다. select만. 그래서 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insert라든가 update, delete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뷰를 만들기 전에 한번 샘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일 30번 부서에 소속된 사원들의 사번과 이런 부서 번호를 매우 자주 검색해야 한다고 한다면 셀렉트문을 이와 같은 셀렉트문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매번 이 셀렉트문을 입력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셀렉트문을 간단하게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의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은 번거로운 셀렉트문을 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출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create view, create, 뷰를 만든 다음에요. EM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옵션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create, or replace view, 혹은 create view.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create view 하신 다음에요. 뷰의 이름은 emp underbar view 30입니다. 자, as.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서브 쿼리문 알려주죠. 이거를 갖다가 뷰 테이블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select, ename, dict from, emp copy. 만약에 여러분들이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명을 주시면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뷰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논리적인 뷰 테이블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우리 create 테이블과 유사해요. 자, 그런 차이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된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뷰 테이블을.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하고요. emp no와 그다음에 자, 먼저 create view죠. create view. 있습니다. create view emp underbar view 30이다. as. 자, emp no ename. 그다음에 뭐죠? depth no. from.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emp underbar copy로부터 만들어라. 자, where.
depthNO가 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30인 것에 대해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뷰 테이블이 이제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혹시 만일 이 뷰가 생성이 안 되고요, 권한 관련돼서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시스템 권한으로 접근해서 이제 뷰 테이블 생성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요. 네, 시스템 권한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시스템 매니저. 네, 시스템 매니저. 뭐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뭐 패스워드를 다른 걸로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패스워드 입력해서 시스템 권한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네, 그란트, 네, create view to, 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스캇 계정이죠. 스캇 계정 쪽에 네, 이 뷰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디벨로퍼 툴을 이용한다면 네, 그 SDU 이게 이제 그 시스템 권한이거든요. 시스템 권한 접속하셔서 네, 여기에 보시면 그 스캇이라는 사용자 있죠. 네, 시스템 권한을 사용해서 네, 시스템 매니저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네, 요 스캇 쪽에 오른쪽 사용자 편집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시스템 권한에서 보면요. create view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권한 주는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 파트에서 권한 부분은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요, 뷰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네, 자, 여기 이제 네, 뷰라는 쪽에 보면, 네, 이렇게 뷰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여기 이제 오른쪽 편집을 눌러서 보게 되면 이 뷰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SQL 지문은 이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마우스 오른쪽 편집을 통해서요. 네, 편집해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뷰 테이블이 어떤 SQL문을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뷰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SQL문을 네, 날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문을 한번 실행해 보죠. 자, select 네, from 네, emp view 30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안경 눈 모양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또 네. 자, 뷰 테이블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실행해 보시면 네, 결국 이제 요 SQL문 날린 거죠. 요 SQL문. 자, 이 SQL 날문 결과가 네, 지금 요 테이블 자체가 이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요. 네, 모든 걸 아세르크 했을 때 자, 이 depth가 30인 결과가 나옵니다. 테이블. 이게 뷰 테이블이에요. 네, 뷰 테이블. 그렇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여기에 뭡니까? 예, EMP 뷰 30이라는 테이블이 있냐? 없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만들지는 않고요. 네, 논리적으로만 생성된 것이고요. 뷰라는 옵션에 보면 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네, 30번 부서에 소속된 사원들의 사번과 이름과 부서번호를 출력하기 위해 실렉트문을 하나의 뷰로 정의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네, 이와 같이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게 권한이 불충분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단지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하시고요. 네,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랜트 쪽은 별도의 또 저희가 학습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뷰를 정의하는데요. 저희가 네, 뷰 30이라는 테이블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봤고요. 디스크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그 뷰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뷰 테이블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empno, ename, depthno.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에서 바로 보여주니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를 정의한 거를 실렉트 했을 때 나온 결과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EMP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테이블 EMP 언더바 카피를 통해서 20번 부서에 소속된 사원들의 사번과 이름과 부서 번호와 상관의 사번을 출력하는 실렉트 문을 네, EMP 뷰 20으로 작성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뷰 하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뷰. 네, 자, 이거를 한번 좀 수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뷰 EMP 뭐예요? 20 하면 되겠죠? 20. 그 다음에 EMP 이네임 뎁테노. 그 다음에 MGR 그죠? 매니저죠? 자, MGR 네, 매니저.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뎁테노가 뭐인? 네, 20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뷰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안 보이시면, 자, 오른쪽 세로 고침해서 한번, 네, 리플래시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이제 뷰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뷰 테이블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뷰의 내부 구조와 유저 뷰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EMP 언더바 뷰 30이란 뷰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create view 명령어로 뷰를 정의할 때 as 다음에 기술한 쿼리 문장 자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쿼리 문장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쿼리 문장 자체만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뷰에 대한 그 쿼리문을 데이터 딕셔너리를 통해서 유저 언더바 뷰 테이블의 텍스트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select view name 텍스트에서 from user view 하면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테이블에 있는 그 뷰 칼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사실상 네, 우리 네, 여기서 우리 디벨로퍼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었죠. 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SQL 플러스 네, 네, 툴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테이블과 테이블에 대한 SQL문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뷰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뷰의 질의가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가? 조회, 수정, 삭제 했을 때 예, 뷰에 이제 select 문을 조회합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쿼리문을 수행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뷰 테이블에 대한 조회나 수정, 삭제를 하면 뷰 테이블에 있는 이 select 문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쿼리문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예, 요 저장되어 있는 요 SQL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네, 자, 그래서 사용자가 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유저 뷰라는 네, 딕셔너리죠.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뷰에 대한 정의를 조회를 하죠. 해당 테이블에, 뷰 테이블에. 그래서 이제 기본 테이블에 대한 뷰의 접근 권한을 또 살펴보고요. 뷰에 대한 질의를 기본 테이블에 대한 질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출력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저장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단순히 SQL문을 뷰 테이블에는 SQL문을 실행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생성한 뷰인 뷰 30을 select from jo를 기술해서 오라클 서버는 네, 유저 뷰 네, 딕셔너리에서 요거를 찾아서 여기에 대한 텍스트 값을 이용해서 조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SQL문을 날렸지만 뷰의 데이터 딕셔너리는 이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쿼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딕셔너리를 조회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 테이블을 가져다가 쿼리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EMP 언더바 뷰 30 뷰에 행을 하나 이제 인서트 하는 거죠. 예, 인서트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자, 인서트 문으로 뷰에 이제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뷰의 내용을 출력해보면 추가된 행이 뷰에 존재하고 있음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뷰뿐만 아니라, 기본 테이블의 내용도 인서트 문에서, 뷰에 추가한 행이 테이블에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인서트 문을 수행했을 때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where 해서 상공된 거기에 대해서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를 수행하는 그런 절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했을 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요, 자, 인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 emp, 예, view 30이죠? 예, 30 쪽에다가, 네, values 내서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111, 그 다음에 AAA, 자, 다음에 30. 자, 이렇게 해서, SQL문을 실행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뷰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되겠죠? 네. 성공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지금, 네, 여기죠? 이 테이블이죠? 네,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네. 이렇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실제로도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뷰 테이블을 이용해서, 네, 인설트도, 셀렉트뿐만 아니라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인설트 문에 이제 뷰를 사용했지만 뷰는 쿼리 문에 대한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은 기본 테이블인 emp 카피에 실제적으로, 그죠? emp 카피에 실제적으로 추가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 기본 테이블을 볼 수 있도록 한 투명한 창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 테이블의 모양이 바뀐 것이고 그 바뀐 내용을 뷰라는 창을 통해서 단순히 본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뷰의 인설트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딜리트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뷰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뷰를 사용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이제 설명하게 되면, 복잡하고 긴 쿼리문을 뷰로 정의하게 되면 접근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안 부분.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뷰만 오픈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뷰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원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원 테이블의 개인적인 정보인 급여, 커미션은 부서에 따라서 접근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라든가 커미션, 모두에서 인사과에서는 이제 조회할 수 없도록 하고 격리과에서만 이 모두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하면, 네, 영업부서에서는 이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원에 이제 커미션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격리과는 어떻게 돼요? 네, 인사과는 요 급여라든가 커미션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격리과는 요 급여를 조회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각각에 대해서 다른 이제, 실제 테이블은 하나지만 다른 형태로 보여주길 원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뷰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네, 각각에 맞게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뷰는 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 테이블의 수에 따라 단순 뷰와 이제 복합 뷰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 뷰는요,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되는 거고요. 이 복합 뷰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생성되는 겁니다. 자, 단순 뷰는 그룹 함수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복합 뷰는 그룹 함수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디스팅크트 사용이 또 불가능합니다. 단순 뷰는. 그렇지만, 복합 뷰는, 네, 얘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순 뷰는 우리 DML 사용 다 가능했죠. 그렇지만, 복합 뷰는 이 부분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단순 뷰에 대한 데이터 조작. 우리
insert 해서, 데이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걸 해봤죠. 그래서 실제로 뷰 테이블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공간에도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뷰에다가 이제 별칭 같은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럼명을, EMP copy라는 이런 컬럼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create all replace view, EMP underbar view. 그래서 사원번호, 사원명, 급여, 부서번호,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로부터 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lect from EMP view 해서, where 부서번호는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럼명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뷰할 적에 여기다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뷰 테이블의 컬럼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 편한 대로 뭐 한글도 가능하고요. 편한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하고 이제 그냥 뷰하면 여러분들 요 테이블, 그죠? 요 컬럼명은 똑같이 뷰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르게 여기다가 이렇게 컬럼명을 또 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룹 함수를 사용한 단순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create view에서 view underbar 3라는 뷰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select depth, 그 다음에 sum as, 요것에 대한 컬럼명을 salary sum이라고 해줬고요. 자, 급여에 대한 평균이죠. 요거는 이제 salary average라고 줬습니다. 자, from EMP copy라는 테이블로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죠. 반드시 group by 해줘야 됩니다. 자, depth n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급여 총액과 평균을 사용하기 위한 뷰. 자,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 뷰에 대해서 DML 명령어는 사용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컬럼 중에 기본 테이블의 컬럼인 난널 제약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설트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뷰에 대한 인설트는 기본 테이블에 널 값을 입력하는 형태가 되죠. 그쵸? 그 뷰에서는 이제 실제로 있는 테이블에서 이제 일부분만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에 널 값을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죠. 이 뷰에 만든 다른 컬럼 쪽이. 그죠? 근데 그분이 난널이면 한번 여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쿼리문 쪽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아까 여기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해서 만들어 넣었었어요. 그죠? 카피 쪽에서 우리가 이제 111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테이블 컬럼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컬럼을 한번 보죠. 모든 컬럼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우리 아까 넣었던 111 보시면 요 나머지는 그죠? 뷰 컬럼 쪽을 위한 나머지는 이렇게 널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이 널이 허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뷰를 통해서 DML은 인설트가 안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이 있으면 인설트문에서 이 부분도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셀러리 10여 가지 산술 표현식으로 정의된 가상 컬럼이 뷰에 정리되게 되면 인설트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산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식으로 해서 그 인설트나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상식선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팅크를 포함한 경우에도 DML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 뷰 테이블에 디스팅크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 또 역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함수나 그룹 바이저를 포함한 경우에서도 DML 명령문을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뷰에서도 이런 케이스인 경우엔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합 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자주 사용하는 지리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자주 조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elect 했는데 예, EMP 테이블과 depth 테이블을 조인해서 그죠? 가져오고 네. 자, 이 depth 에너와 depth 에너 같은 거를 이런 그 시퀄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자주 사용하는 지리를보다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create view, emp view, depth, as만 추가해서 뷰를 작성하게 되면 그냥 select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바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네. 자, 그래서 자, 복합뷰 한번 보게 되면요.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 자, 복합뷰를 이제 생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이름, 급여, 부서번호, 부서명, 지연명을 출력하기 위해서 네, create view 해서 예, emp view depth라는 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조인된 이 뷰 있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뷰를 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 복합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elect asec from emp 하면 예, 이 테이블 시퀄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네, 딕셔너를 통해서. 자, 그래서 네, 이런 그 상당히 복잡한 뷰를 지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생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select문을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가 학습해 보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create, 그 다음에 뷰 이름 주시고요. 네, 서브 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뷰에는 어떤 게 있죠? 예, 단순 뷰와 복합 뷰가 있고요. 단순 뷰는 예, DML문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뷰, 네, 조인을 통해서 생성된 복합 뷰는 네, select 외에 다른 DML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뷰에 대해서 뷰의 개념과 뷰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